작년에 VNQ 추천하셔서 매수했더니 현재 마이너스 22%입니다. 더 물타야 하나? 질문 주셨군요. 경기의 반전 가능성들이 멀리서 보인다. 두 번째는 배당 수익률이 매력적이다. 상업용 부동산 막 폭락하고 있고 막 위기다 이러는데 왜 지금 리츠를 말하냐. 예, 제가 좀 빨라요. 바닥에 산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미션이고 무릎 아래 정도는 그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빠질 폭이 적다. 예, 표 하나 걸겠습니다. 걸어야죠. 제리 장군님, 지금 물 타서 내년 이맘때까지 손실이 났다. 제가 제리 장군님 거금 1인당 10만원짜리 맛있는 식사 상품권이라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지난 2022년은 투자에 있어서 악몽 같은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보면 달러를 비롯한 안전자산의 매력, 안전자산이 가지고 있는 힘들이 정말 잘 드러나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안전자산 스터디가 오픈하게 되는데요.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산 배분 혹은 리밸런싱 등에 대한 투자 전략들을 공부함으로써 정말 연 7에서 10% 이상의 성과도 꿈은 아닐 수 있는 누적적인 성과의 기회들을 우리 한번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춘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임PD님 모시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려주신 귀한 구독자님들의 질문에 답해 볼 텐데 오늘은 미국 리츠 AS. AS. 자, 읽어주세요. 네, 댓글들이 리츠 편에 꽤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빨리빨리 주셔도 되고. 아니요. 이거 해야죠. 이거 해야죠. 시간 이런 거 달지 말고요. 편하게 질문 주세요. 네, 먼저 제리 장군님입니다. 체리 장군 아니셨나요? 네, 제리 장군님인데 좀 아픈 댓글인데 작년에 VNQ 추천하셔서 매수했더니 현재 지금 이제 4월 6일 지나고 있는데 현재 마이너스 22%입니다. 더 물타야 하나? 질문 주셨군요. 네. 일단 질문 감사하고요. 일단 변명 하나 하고요. 네. 환율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되고요. 아마 진입하셨던 시점이 환율 높을 때 아닌가. 달러 투자의 최대 문제가 이겁니다. 환차손. 예, 거의 고점에서 200원 빠졌거든요. 네. 200원. 그러니까 이제 들어간 타이밍이 언제냐가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작년에 VNQ가 26%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VNQ를 강하게 추천했던 시기는 봄은 아니고 연말에 많이 빠졌을 때 거기도 패닉이 났을 때. 근데 그때부터 VNQ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자. 런던 가기 전에 찍었던 동영상에서 이제 드디어 리츠 한번 쳐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AS를 드리자면 일단 환율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환율도 고점에서 한 200원 내려와 있고 미국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중이니까 저는 한번 매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 즉 능력되면 물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금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금값이 오르는 이유를 여러 가지 설명하다가 투자할 거 없어서 금 사요도 있었지만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기대 때문에 금값이 오른다는 이야기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근데 리츠에도 통용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택 가격은 한참 빠지고 있어요. 근데 리츠 가격은 빠지기 전이었던 작년에 다 폭락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금리 오르고 주택 시장에 뭔가 분위기가 싸하다 싶으면 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2021년에 미국 리츠 팔았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팔고 한 1년 동안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사보자. 이제 다시 관심을 가져보자. 보초병을 보내보자. 초코병을 보내보자라고 말씀드리게 됐던 첫 번째 이유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박살나던 리츠의 미래가 좀 나아지는 거 아니냐. 정책금리가 지금 5%인데 5%가 연말에는 저는 한 2번 정도는 금리 내리지 않겠냐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 인하해주면 부동산 시장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죠. 네. 최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급매물들이 하나씩 다 소화되는 분위기? 그런 거 우리 되게 많이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뭐 꼭 어떤 동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할게요. 세종시. 세종시에 제가 이제 좀 열심히 쳐다보는 단지들이 몇 개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좀 꿈들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치 좋은 데 가서 저는 책 쓰고 싶은 그런 게 조금 있어서 맨날 쳐다보는 동네가 세 군데인데, 이거 공개합니다. 제가 열심히 쳐다보는, 내가 쳐다봐서 형들 많이 빠졌나? 제일 많이 쳐다보는 데는 부산 해운대고요. 부산 해운대 우동에 있는 모 아파트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디를 또 열심히 쳐다보냐면 속초를 또
예, 특히 영랑호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을 되게 쳐다보고 있고요. 또 마지막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뷰를 가지고 있는 대전에서는 도룡동 쪽의 아파트들을 좋아합니다. 구체적인 돈까지 다 나올 정도로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경치가 너무 좋아요. 투자 목적은 전혀 없으신가요? 아니, 없진 않죠.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정말 여러분들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 이건 뭐 그냥 너무 좋아서 사왔어. 아이, 그러면 나만 좋아해서 남도 좋아하겠지. 그러고 기대하는 거지, 그걸. 왜 그래요, 우리 선수들끼리. 알겠습니다. 아유,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있어서. 근데 제가 이제 워낙 강의를 많이 다니고, 워낙 여행을 국내에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지금도 뭐 활발하게 하지만 꾸준히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저는 더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 같은데 그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디 지방에 여행 갔을 때 또는 자주 가는 곳에 내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지역들이죠. 제가 그 중에서도 지금 세종, 대전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갑자기 요새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오르더라고요. 왜 오르나 하고 가격을 봤더니 그게 정부에서 청년들 대출 금리를 3%대까지 해주는 예, 그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예, 그 가격 레벨에 진입하는 순간 제가 관심을 가졌던 그런 단지들이 상당히 고가의 단지였는데 네. 그 지역에서 고가의 단지였는데 그게 매수 여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금리가 많이 떨어지니까 순식간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빠르다. 옛날이랑 정말 다르다. 그러니까 금리 떨어지고 시장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뭐 지금 좋아진다 얘기하려는 거 아니죠? 굉장히 저조차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좋은 지역인데 거기가 급락 패닉을 일으켰던 지역들이 그 금리 좀 인하해주고 한다고 바로 저가 매수 들어오는 거 보고 시장이 참 빠르다. 요거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금리랑도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지만 이런 리츠 같은 자산들을 살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배당 수익률.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인 배당 수익률 보면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7%도 가고 그래요. 근데 그건 너무 심하고. 네. 일단은 뭐 죄다 다 세상에 망하는 줄 알았던 시대의 가격에서 나왔던 배당 수익률이 7% 10%고 지금은 한 4% 나오면 상당히 괜찮은 배당 수익률 아니겠어요. 특히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준다고 생각해 보면 이거 되게 매력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리츠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인컴 게인, 네. 그죠? 배당 소득을 갖고 우리나라 내에서 월세,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볼 수도 있는 제가 바로 탈무드 투자법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투자를 세 군데로 나눠서 해라 그러죠. 현금, 그죠? 사업, 그리고 마지막에 부동산. 이게 바로 유대교의 랍비가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어떤 제자에게 들려준 조언이거든요. 투자 3분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탈무드 투자법이라 그러는데 이 탈무드 투자법에서 현금은 저는 맨날 추천하는 게 달러 예금 좋은 거 아시잖냐? 그럼 달러 예금보다 더 적극적인 수익을 노리시면 달러 국채 추천하고 또 사업 한국 주식 싸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리츠를 추천할 때는 미국 리츠. 왜? 쪼개서 살 수 있으니까 배당 수익률도 좋고 한국 리츠들은 좀 상업용이나 물류 리츠가 너무 많은데 비해서 미국 리츠는 잘 분산돼 있으니까 저기 끝없이 빠지고 그런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 세계 부자들이 미국 부동산 얼마나 좋아할 텐데 그거 매수가 언젠가 나오지 않겠어요. 네. 미국 달러가 만약에 약세로 가고 미국의 금리가 저렇게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지면 전 세계 부자들이 전부 다 나도 저거 하나 사다 해야지. 우리 제가 아까 속초 영남 호반에 있는 주상복합 하나 살까? 이게 고민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것처럼 전 세계 부자들은 살 때 뭐 건물채로 사니까. 그게 바로 저는 리츠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 그러니까 경기의 반전 가능성들이 조금씩 아직은 아닌데 멀리서 보인다. 두 번째는 배당 수익률 매력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걸겠습니다. 걸어야죠. 제리 장군님. 예, 제리 장군님에게. 제리 장군님, 지금 물 타서 내년 이맘때까지 손실이 났다. 제가 제리 장군님 거금 1인당 10만 원짜리 맛있는 식사 상품권이라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랑 같이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가는 내려가겠죠? 그렇지만 제가 그 정도는 흔쾌히 제가 쏘겠습니다. 대신 제가 맞았잖아요. 내년에 짭짤한 수익이 났다. 제 책 열심히 사주시고 홍 박사 덕분에 나 돈 벌었다라고 동네방네 광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년 요맘때쯤 제리 장군님 꼭 리츠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당장 우리 스태프분들, PD님한테 부탁드려서
메시지 보내달라고. 메일 주세요. 예, 메일 주시고, 저기, 뭐, 특히, 가능하다면, 뭐, 서울 분이시면 더 쉽고요. 지방 분이시면 제가 지방 강의 갈 때 가서 식사 한번 같이 하셔도 좋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 드렸습니다. 네. 이거 자주 안 써줘? 그쵸. 이게 지금, 조금 근데 리츠에 관해서 조금 회의적인 의견들이 좀 있는 게, 야, 미국 부동산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네. 상업용 부동산 막 폭락하고 있고 막 위기다 이러는데, 왜 지금 리츠를 말하냐? 예, 제가 좀 빨라요. 그러니까 저는 바닥에 산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미션이고, 그걸 하려드는 순간 투자는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자신을 올가매게 된다. 그럼 지금이 무릎 아래 정도는? 그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빠질 폭이 적다. 예, 지난해 저는 10월이 아마 무릎 밑에 들어온 시기였고, 이제 거기서부터 지금은 재미가 없는데,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이중바닥이라는 것도 세상에 존재하고, 네. 삼중바닥도. 지하실도 있으니까. 그건 지하실은 금리 떨어지면 안 가요. 네네. 여기다가 이제 제가 또 하나 AS를 드리자면, 미국 그 건설업 경기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신규 주택 착공이라고 있는데, 이게 매년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건설하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많이 줄었어요, 지금. 저 고점에서 한 30% 정도 줄었어요, 지금. 착공이. 네. 자, 그러면 이건 미래의 공급이잖아요. 지금 착공은. 2년, 3년 뒤에 입주잖아요. 그렇죠. 예, 입주 물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분양 줄어들기 시작하면 주택 살 기회라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주택시장의 신축 주택의 공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제가 그래서 아까 제리 장군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보셨지만, 그는 환에 또는 타이밍에 조금 서로 우리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사서 한 1년을 놓고 보면 배당 수익률과 토탈 리턴 합쳐서 저는 적어도 한 10% 가까이는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자산 아니냐. 그런데 뭐 물론 저도 아시는 것처럼 이미 투자를 해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 좀 더 물 타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제리 장군님의 답변을 아주 길게 명확하게 주셨고, 내기도 또 하나 걸었습니다. 다른 질문들에 대한 좀 답변도 짧게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명신님께서 미국 리츠 중에 펀드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리얼티 인컴 같은 리츠 주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좋은 주식. 슈퍼 배당주라고 불리는 주식입니다. 이 주식 샀으면 뭐 배당금도 배당금이지만 뭐 끝없는 성장 스토리를 쓴. 그래요? 최고의 기업들 중에 하나고요. 솔직히 말해서 리츠 주식 중에서 ETF가 아니고 나는 주식 사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또 티커도 O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예, 그런 회사 사도 됩니다. 다만 옛날에 그 압도적인 배당 수익률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특히 아까 제가 뭐 이야기했던 VNQ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찰스 슈왑 리치 ETF 같은 경우들도 다들 이 리얼티 인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VNQ 사면 사실 리얼티 인컴 가지고 있는데 옛날만큼 저가까지는 안 오더라고요. 그냥 아쉬워서 전 그래서 ETF 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서를 읽고 재테크에 흥미를 붙인 힘내라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좋아합니다. 탈무드 투자법에서 미국 주식, 한국국제, 미국 리츠 이렇게도 응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미국 주식, 미국 리츠에 어울리는 분산 투자법은 어떤 게 있는지, 맥쿼리 푸나 같은 국내 배당주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힘내라 돌멩이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분한테도 그러면 네 개 하나는 아니고요. 뭐라도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사실 이걸 제가 지금 당장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공부를 해야지. 네. 요렇게는 해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정말 좋은 질문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 꼭 말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컨텐츠를 뽑아낼 수 있는 질문을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약속하게나마 우리 그 제리 장모님은 손실을 보셨다니까 제가 10만 원을 걸었는데 10만 원을 매번 걸면 제가 이게 뭐 나오지도 않는 광고료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내라 돌멩이님한테는 제 책 중에서 원하시는 책 하나 이야기하시면 제가 책에 사인해서 택배로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맥쿼리 인프라만 이야기 잠깐 하자면, 맥쿼리 인프라는 저도 좋아하고요. 지금은 없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이고요. 이 맥쿼리 인프라는 증자가 잦다라는 문제만 제외하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배당주 중에 하나고요. 증자 이슈 있고 이럴 때 조금 조정받을 때마다 사면 또 그때마다
보상을 해주는 기업이라 생각돼서 우리나라에서 리츠 투자한다면 거의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힘들어 돌멩이님은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저희 정보란 가면 메일 있습니다. 메일로 상세 주소 보내주시면은 우리 원하시는 책도 원하시는 책도 보내주시면은 박사님 사인해가지고 저희가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데요? 네.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박사님한테 궁금하신 점, 또 홍 박사님의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좀 AS 요청하시는 부분들, 또 그리고 그냥 궁금한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이렇게 지속적으로 콘텐츠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콘텐츠 만들어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현금 유출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저도 공부할 거리도 생기고 또 제가 상품을 추천할 때 이거 무조건 올인했습니다 라고 혹시 약간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제가 너무 강한 어조로 이야기한 건 아니었나 반성도 되고 여러모로 오늘 배운 게 많은 방송이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